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우리가 18차 시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직선 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어서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수직선 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먼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점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먼저 우리가 직관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A점은 수직선 상에서 A점은 2라는 자리에 있고 B점은 5라는 좌표에 있어요. 얘가 A점이고 얘가 B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2와 5 사이의 거리는.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기가 이 거리가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두 선분 AB는 두 점 AB를 이은 선분 AB의 거리는 자, 3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5에서 2를 빼서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직관적으로 우리 바로 접근을 해볼게. 자, A점이 마이너스 5, B점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마이너스 5가 더 왼쪽에 있겠죠? 마이너스 3은 더 큰 수니까 더 오른쪽에 있을 거고 얘가 A점이고 B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선분 AB, 얘가 선분 AB잖아요. 선분 AB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이 거리가 얼마예요? 2잖아요. 거리가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 사이에는 두 칸이 있으니까 또는 마이너스 3에서 작은 수 마이너스 5를 뭐 해준 거예요? 빼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5 해서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번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원점을 중심으로 자, A점은 여기가 2고 B점은 마이너스 7 여기 있다고 쳐요. 여기가 B점 마이너스 7 여기가 A점. 그래서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자라고 하면 이 거리를 구하자는 거죠. 성분 AB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바로 말해 볼래요? 그렇죠. 마이너스 7과 2 사이에는 여기 7칸, 여기 2칸에서 총 몇 칸? 9칸. 즉 2 빼기 작은 수 마이너스 7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9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항상 거리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양수로. 얘도 거리는 3으로서 양수로 나오죠. 거리는 양수일 수밖에 없죠. 직관적으로. 근데 우리가 빼는 순서를 항상 큰 수, 작은 수를 빼야 돼. 숫자로 우리가 두 점이 제공됐을 때는 어떤 값이 더 큰 줄 알기 때문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줄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문자로 x1, x2와 같이 문자로 만약에 제공되었을 때 이렇게 x1, x2와 같이 문자로 제공되었을 때 누가 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크기와 상관없이 일단 빼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크기가 실수로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줬어요. 그럼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겠니? 두 점 사이 거리가 마이너스 3으로 나오겠죠. 하지만 거리는 얼마라고 말해야 돼요? 3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즉 자연스럽게 그 결과물에다가 뭐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값을 취해서 항상 거리는 양수가 되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번 문제도 우리가 큰 수 마이너스 3에서 작은 수 마이너스 5를 뺐지만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을 빼서 결과물이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죠. 어쨌든 거리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점 사이 거리는 2가 돼야 되잖아요. 즉 마이너스 2를 2로 바꾸려면 그렇죠. 절대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마이너스 7에다가 2를 빼서 마이너스 9로 나올 수 있지만 그것도 결과물은 9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절대값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두 점 AB 즉 x1, x2 사이의 거리는 자,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값에서 다른 값을 무조건 빼준다. 그런데 얘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른다. 그래서 무조건 양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취해준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물이 만약에 x2가 x1보다 컸다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는 거고 만약에 x2가 x1보다 작았다면 x1이 더 크니까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줘서 항상 양수가 되게 나온다가 공식이 되는 거죠. 이게 선분 AB의 거리 공식이 되는 거예요. 절대값을 조심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예들도 풀어볼 수가 있겠죠. 자, 좌표 평면 사이의 두 점 사이의 거리도 같은 이유로 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좌표 평면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점을 표현할 때는 아까는 하나의 좌표만 있으면 됐었죠. A점은 수직선상에서는 A점의 좌표는 하나밖에 없죠. 값이 B점의 좌표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좌표 평면상에서는 A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X좌표와 Y좌표가 있어야 되고 B점을 구성하기 위해서도 X좌표와 Y좌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A점을 여기다 마킹을 시켰어요. 여기다가 A점을 마킹을 시켰고 이 점의 A점의 좌표가 우리가 x1, y1이라고 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이 점의 x축으로 내린 점이 x1이라는 뜻이고 y축으로 내린 값이 y1이라는 값인 거 아시죠? B점은 여기 있죠. B점의 좌표는 x1, y를 썼으니까 여기는 x2, y2라고 하고 B점의 x좌표는 x축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된 거고 B점의 y축의 좌표는 이게 y2에서 y축으로 내린 이 좌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구하고 싶은 것은 이 A점과 B점을 잇는 이 선분의 거리를 알고 싶은 거죠. 두 점 사이 거리라는 것은 이 선분의 길이를 말하는 거죠. 선분 AB의 길이가 되는 거겠죠. 자, 이 선분 AB의 길이는 우리가 가상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직각삼각형이 가상의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로의 제곱 더하기 세로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의 가로라고 하는 것은 이 A점과 B점의 X좌표들 사이의 거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X1과 X2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둘을 뭐해서 빼서 그게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운 이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자 x1 빼기 x2의 절대값으로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로 즉 높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높이도 두 점의 어떤 좌표 이번에는 y좌표들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y2 빼기 y1 해도 되고 선생님 일부러 y1 빼기 y2라고 할게요. 이 절대값이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자 빗변 AB의 제곱은 루트 취하죠. 루트를 취하면 안 되죠. sorry. 그냥 루트를 취하고 넘길게요. 그냥 선분 AB라고 하는 것은 루트하고 안에 가로는 뭐예요? 절대값 x1 빼기 x2의 제곱이잖아요. 더하기 절대값 y1 빼기 y2의 제곱이죠. 그런데 우리가 2를 제곱해도 4고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4라는 것은 변함이 없죠. 즉 절대값은 여기서는 제곱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부분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절대값 x1 빼기 x2는 그냥 x1 빼기 x2라는 괄호에서 이거의 제곱이 되는 거고 절대값 y1 빼기 y2는 그냥 y1 빼기 y2의 제곱으로 바뀌어서 다음과 같이 공식이 되는 거죠. 여기서 x2 빼기 x1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x2가 더 큰 값이라는 가정하에 한 거고 그것을 알 수 없을 때는 그냥 x1 빼기 x2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순서는 바뀌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련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수직선상에 표현하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안 하고 해볼게요. 자, A점과 B점을 가상의 점을 그냥 써주는 거야. 그림 그리기 좋게 얘를 A점이라고 할게요. 얘를 B점이라고 할게요. 그럼 A점은 2,-6이고 B점은 -3,6이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는 이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한다는 거고 우리는 가상의 뭐를 그릴 수 있다?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알면 되는데 자 가로의 길이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각 점의 X좌표 사이의 거리 2와 -3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5죠.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예요? 각 점의 Y좌표들 사이의 거리 6과 -6 사이의 거리는 얼마예요? 12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가로와 세로와 빗변이 다 구성이 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가 있겠죠. 선분 AB의 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5의 제곱은 25 12의 제곱은 144 그래서 169가 되고 따라서 선분 AB는 자, 이 길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라고 해야 되지만 그냥 플러스만 쓰면 되겠죠. 루트 196 따라서 13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의 두 점의 거리를 구할 수도 있다 라고 정리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이건 하나의 유형 문제인데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항상 이런 얘기가 나와요. X축이 있는 점.
자, 그러면 두 점을 한번 그래프를 이 그림을 가지고 바로 이해를 시켜 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A점은 어디에 있대요? 2,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A점이 있네요. A점은 2, 마이너스 1로 있죠. B점은 마이너스 2, 5라고 했으니까 여기 B점이 있는 거죠. 자, 이 A점과 이 B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이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X축 위에 있다는 사실이죠. 이 P점이. X축 위에 있기 위해서는 X좌표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Y값은 항상 뭐예요? 0이죠. 그래서 X축 위에 있을 때는 A, 0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Q점이라고 같은 거리에 있는 Q점이 있다고 하면은 Y좌표. 자, Y축 위에 있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뭐라고 형성할 수 있겠죠? X좌표가 0이잖아요. 0, A.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자, 우리는 이제 P점의 좌표를 우리가 대략 구성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PB와 PA의 거리가 같다고 그랬죠. 자, PB와 PA의 거리가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제곱도 같겠죠. 왜냐하면 양수 각각을 제곱해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 등호를 중심으로 좌변과 우변을 따로 식을 세우는 거예요. PB는 뭐야? PB가 얘잖아요. 그러면 얘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구성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찾아봅시다. 자, B점과 P점 사이의 가로의 길이는 두 점의 X좌표 사이의 거리잖아요. P점의 X좌표는 A, B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 이 둘을 빼야 되니까 A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 높이는 어떻게 돼 있어? 자, 여기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자, 이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Y좌표 사이의 거리, 0과 5 사이의 거리니까 5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P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A 플러스 2의 제곱, 세로 5의 제곱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PA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성분 PA 얘를 빗변으로 하는 거죠. 얘를 제곱한 것은 이 가로 어떤 직각삼각형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이 빗변의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P의 제곱이라고 한 것은 이 가로의 제곱 더하기 이 세로의 제곱이잖아요. 이 가로는 P점 X좌표 A, A점의 X좌표 2와 차이를 말하는 거니까 A 빼기 2가 되겠죠. 높이는 P점의 Y좌표, A점의 Y좌표인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니까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A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식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플러스 25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1이죠. 자, 공통부분 뭐예요? 에제 날라가죠? 그 다음에 4 날라가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A가 넘어가서 8A, 25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4, 따라서 8, 3, 24,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A값은.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마이너스 3, 0이 답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의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 또는 Y축 위에 있는 점의 값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래요. AB를 계산해 보세요. 선분 AB의 길이를. 그 다음 선분 BAC의 길이를 먼저 계산해 보고 선분 BC의 길이를 계산해 보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세 개의 값이 다 같다면 정삼각형이겠죠.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제곱이 나머지 두 개의 제곱을 합한 것, 하나의 값의 제곱이 나머지 두 개의 값을 제곱한 것을 합한 것과 같다면은 뭐가 되겠어요?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변이 만약에 같았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세 개의 변을 직접 구해서 그 변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종류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여기까지로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